자, 여성 당수 전성 시대. 조금 전에 바른정당 새 당대표 선출 대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해운 의원이 당선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오늘 정기적으로 발표된 날에서 발표됐는데 네. 지난주보다 약간 또 주춤한 모습이에요. 무슨 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약간 내려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폭 하락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모습입니다. 우선 75% 선이 깨지고 74.2%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도 약간 소폭씩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락한 데 대해서 이 리얼미터에서는 지난주에 특히 그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했던 발언들 이 부분에서 안보 간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진 점이 문제가 됐을 것 같고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이라던가 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등 인사 관련해서 자질 논란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어쨌든 문 대통령 지지율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개드리는 게 월요일하고 금요일인데 그렇죠. 그런데 70% 고공행진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역대 비교해 보면 아직 높습니다. 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고공행진이 계속되다 보니까 보수의 층에서는 반대 의견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지지율이 있을 수 있냐 하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부가 최근에 내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어느 지역에서는 99%래요. 그럼 내가 그걸 쳐다보고 여기가 어디 북한의 김정은이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지지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여론조사를 내보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99%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홍준표 후보가 지적한 99%는 우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는 아니었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로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99%에 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금 소폭 하락했다고 했는데 그 내부에서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얼마나 긍정평가를 했을까를 좀 살펴보면요. 좀 재밌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층에서 자기가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40%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층에서는 최근에 이제 벌어진 사드 논란 같은 이런 안보 관련 이슈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보수층들의 부정평가가 조금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더 재미있는 건 이런 부정평가가 높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14.5% 지지를 얻는데 그쳤거든요. 보수층들이 약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정당, 마음이 가는 정당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정평가를 높이 주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본인이 보수층이다라고 답변한 사람들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여전히 높은 네, 건 그렇죠. 맞네요. 긍정평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부정평가보다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점도 분명히 짚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른정당 새 대표로 이해운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해운 의원, 여성 출신 여성으로서는 보수 정당의 첫 대표가 됐다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바른정당의 비상 시작됩니다. 낡은 보수와 골든 크로스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원고도 없이 품격 있는 컨텐츠 토론으로 한국 정치의 위상을 높인 바른정당과 불성 쌓아놓은 싸움질과 막말로 얼룩진 낡은 보수의 경선. 우리 국민들께서 그 차이를 이제 알아보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현수 기자, 네. 첫 선출직 여성 당수다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그렇죠. 보수 정당에서도 유리천장이 깨진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역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천막 당사 시절에 한나라당 대표를 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당이 위기 상황이어서 이렇게 전당대회를 해서 선출된 게 아니라 추대된 대표였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많이 불렸죠. 당대표보다는. 그래서 보수 정당에서는 이렇게 여성 대표가 선출직으로 선출된 건 이해훈 신임 대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박빙이었다는데 어느 정도만 박빙이었습니다. 네, 오늘 2파전이었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2파전이었고 오늘 수도권 지역에서 마지막 권역별 토론을 진행하고 투표를 하게 됐는데요. 36.9%로 33.1%를 차지한 하태경 의원을 앞질러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해훈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당내에서 경제통으로 불리고 유승민 의원 쪽으로 의원계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을 정도로 친박이었는데요. 이제 뭐 경제 민주화나 여러 경제 이슈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다가 점점 멀어져서 탈박으로 불렸고요. 그리고 나서 유승민 의원과 함께 하면서 바른정당 창당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아시기엔 이해훈 의원 3선이라서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쵸?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 청문회에서 또 맹활약하면서 그쵸. 많이 또 이름을 알렸잖아요.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뭔가 약간 다른 면모를 보여줬다고 할까요? 그 이해훈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뭐 예전 악연부터 시작해서 이런 국정농단 청문회에서의 질의까지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선 그 한 장면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인은 잘 알다시피 모든 언론을 통해서 특검이 밝히고 있는 바는 블랙리스트의 작성 주범이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 그걸 문체부 장관으로 옮겨가서 집행을 했다라는 집행 주범의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11월 초에 직원들에게 파기를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파기 주범의 의혹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에 나온 걸 보면 우선 이해훈 의원과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울 서초갑 지역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정도로 이제 약간은 뭐 지리적으로 봤을 땐 가까운데 이제 그 서초갑 지역에 공천을 놓고 사실 한번 격돌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공천에서 사실상 이해훈 의원이 공천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에 출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비슷한 아파트 그 동네에 사는데요. 그 동네를 맞는데 네네네. 같은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조윤선 전 장관과 이 블랙리스트를 놓고 방금 본 화면은 블랙리스트를 놓고 뭔가 설전을 벌이던 당시였는데 당시에 조윤선 전 장관에게 속사포처럼 뭔가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낸다고 해서 그 청문회 영상이 뭔가 화제가 되고 인지도가 많이 상승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속사포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이해훈 새 대표 그러면 정말 똑 부러지는 성격의 말투가 굉장히 또 그 유명한데 그렇죠. 저는 기대되는 게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지금 바른정당 보고 기생정당이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랑도 적수가 될 만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모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해훈 의원 아까 말했듯이 3선 의원입니다. 여성 3선에 굉장히 강단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대선 과정부터 뭐 기생정당이니 어차피 합칠 당이니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도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바른정당에 대해서 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해훈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계로 불리우면서 이 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역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와도 한번 맞대결을 할 수 있는 보수를 두고 누가 진짜 보수인지를 두고 맞대결을 할 수 있는 뭐 적자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훈 신임 대표는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지사를 향해서 강성 발언으로 맞서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발언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막말하고 우리를 막 낙인 찍을 때 신사처럼 가만히 폰만 잡고 그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배신자 낙인 찍일 때 3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우리 그냥 배신자처럼 낙인 찍혀버렸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막말한다고 우리가 막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고 단호하게 그 사람들과 싸울 땐 싸워야 됩니다. 자, 최석호 기자.
홍준표 후보는 뭐라고 하는지 아직 그 반응이 나왔나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축하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당대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 적자 경쟁을 펼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운 신임 대표에 대해서 그리 좋은 말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봐야겠지만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바른정당은 어차피 없어질 당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응해서 이해운 신임 대표가 어떻게 할지도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오늘 이해운 신임 당대표까지 선출이 되면서 5개 원내 정당의 3개 정당이 그렇죠. 여성 당대표 시대예요. 그렇죠. 저희가 여성 당수 전성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치 분위기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그 심상정 상임대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새 여성 당수인데요. 이제 이 여성 대표들이 어떻게 국회를 이끌어 가느냐, 더 섬세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이 몰리는데, 근데 실제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당시 그 추미애 당시 대표와 그 겹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전혀 사실상 여성 대표끼리라고 해서 분위기가 더 좋거나 뭔가 더 유화적으로 가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국회가 잘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제 뭔가 보수 정당에서도 여성의 뭔가 유리천장이 깨진 의미도 있고요. 여성 인력들이 정당에서도 정가에서도 뭔가 더 활발하게 활용이 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확실히 나오는 분위기입니다.